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타운홀 미팅 이후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한 동시 이전과 관련해 무안 군민들의 여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광주 전남의 한 일간지가 조사한 결과 처음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어서면서 광주 무안공항 통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목포문화방송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도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발표한 광주 민간 군공항 무안공항 통합 이전 여론조사입니다. 응답자 810명 가운데 무안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3%로 반대한다는 응답 38.4%를 오차 범위를 벗어나 앞섰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2월 KBS 광주의 여론조사 결과인 찬성 38%, 반대 58%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단순한 수치상으로 2월과 9월 사이 7개월 동안 찬성 여론은 15.3%포인트 급등했고 반대 여론은 23.6%포인트 급감했습니다. 찬성 여론의 급격한 확산은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타운홀 미팅 다음 날인 지난 6월 26일 대통령실 직속 임시 조직이 국방부와 국토부, 기재부, 전남도와 무안군, 광주시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로 꾸려졌습니다. 정부가 말과 행동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챙기면서 무안 군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인 게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속했던 실무협의체 구성과 달리 구체적인 성과는 3개월이 다 되도록 나오지 않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무안군과 전남도, 광주시 3자가 대통령실 주관으로 두 번의 만남을 갖고 소음 피해 조사와 이전 사업비 계산, 국가 재정 지원 등 쟁점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토부, 기재부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모로 선정하자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무안 군민들의 광주 민간 군공항 무안공항 동시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급등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무안군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양궁 리커브 경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김우진과 안산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전 종목 금메달 석권이 기대됩니다. 광주 세계양궁 선수권 대회 소식 천홍희 기자가 전합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선수들이 연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화살은 70m 거리의 관역을 정확히 맞춥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선수들은 결전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체전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단체전에서 한번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리커브 종목 경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예선은 광주 국제 양궁장에서 열리며 결승 경기는 5.18 민주광장 특설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리커브 종목은 이번 주 수요일엔 단체전 결승전이, 목요일과 금요일엔 남녀 개인전 결승전이 각각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우진, 이우석, 김재덕과 강채영, 안산, 임시현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총 출동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 단체전 등 전 종목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석권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기력을 많이 끌어올렸고요. 전 세계에서 정상급 선수들이 모인 만큼 만만치 않은 경쟁도 예상됩니다. 프랑스 등 유럽 팀들은 단체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브래디 앨리슨, 브라질의 마르쿠스 달메이다도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지난 2023년 베를린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한 독일은 강력한 경쟁자로 평가됩니다.
I just want to focus on myself and just do shot by shot and trust my process. Looking forward to a great battle. 한편 양궁 컴파운드 종목에서는 최용희 선수가 남자 개인전에서 1점 차로 극적인 동메달을 따내며 대표팀의 첫 메달 소식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체 대학 신입생의 80%를 뽑는 2026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이 오늘 시작돼 오는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수험생들이 6번의 지원 기회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려면 자신의 진로에 맞춰 생기부와 수능 최저 기준 등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은 올해보다 변수가 많아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은 32만 3,300여 명으로 올해보다 4,300여 명 늘었지만 황금 대지회와 N수생 증가 여파로 수험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의대 정원의 원상복귀로 상위권 학생들 문턱은 그만큼 더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6번의 지원 기회를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맞춰 균형 있게 배분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담임쌤이랑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제 생기부랑 최저 등급을 고려해서 다 전략적으로. 특히 수도권 대학은 정시 수능과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높은 반면 광주를 비롯한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80% 이상을 뽑는 등 선발 방식이 저마다 다릅니다. 때문에 해당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필수 응시 영역,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본인의 생기부가 우선 이게 이제 잘 돼 있는지, 그리고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수능 최저를 좀 더 세게 맞출 수 있는지, 이제 이거를 판단해서 어느 쪽으로 갈지를 좀 결정해서 이제 쓰라고.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수시에서 고3 재학생의 경우 서울권은 지역 균형 전형을, 지역 거점 대학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 16개 대학은 정시 수능 점수로 40% 정도를 모집합니다. 이때 우리 지역의 고3 수험생들은 학교장 추천으로 지역 균형 전형에 응시하는 것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지역 등 비수도권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 미래 취업과 진로를 고려해서 각 대학이 특화 육성하는 학부와 학과, 그리고 지역과 대학이 서로 융합해서 공동 발전과 활로를 모색하는 라이즈 관련 학과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상가 곳곳이 잠겼던 여수 율촌 지역에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점포가 모두 30여 곳에 달하는데요. 불경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공무원들이 빗물에 젖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밖으로 빼냅니다. 건물 내부에는 아직도 흙탕물이 가득하고 밖에는 못 쓰게 된 물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자체 측정 장비를 기준으로 142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상가 밀집 지역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점포는 모두 30여 곳. 일반적인 집기는 물론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전자제품도 파손돼 장사를 못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어쩌니 잠이 안 오더라고. 서비스를 일단 받아보라 그래서 서비스 신청해놨고. 한순간에 난장판으로 변한 가게에 소상공인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더 안 좋죠.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40여 명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지역 아동센터도 이번 기습폭우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책과 전자제품 등이 물에 잠겨 운영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랑 맞벌이 가정이 많아요. 근데 바닥도 말려야 되고요. 저희가 곰팡이랑 이런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당분간은 이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난 지역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2년 전에도 침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가
침수를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배수구에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의 이물질이 쌓여 있었고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침수 지역에는 도로 횡배수로나 이런 것들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추진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는 각 점포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복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촌마을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왕진버스가 운영한 지 올해로 2년째를 맞았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담양군의 한 체육관, 아침 일찍부터 어르신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무더위 속 긴 줄에도 어르신들의 얼굴엔 반가움과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왕진버스가 1년 만에 담양군의 한 마을을 다시 찾은 겁니다. 오늘 제일 불편한 데가 어디예요? 어깨가 양하고.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농촌 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지자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과와 내과, 치과 등 전문의들이 직접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에선 약도 처방합니다. 한쪽에선 어르신들이 침을 맞고 있습니다. 마치 종합병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촌 어르신들에겐 왕진버스는 효자나 다름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런 데 오면 좋지요. 아들한테 돈 벌라고 못 오고. 몸이야 다 불편하죠. 안 아픈 데가 없죠. 멀리 안 나가고 여기서 진료받으니까. 작년부터 전남 일선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왕진버스에는 1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어른들께서 원하시는 따뜻함 그리고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어른들의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게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 왕진버스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농협과 지자체는 왕진버스 운영 횟수를 지금보다 더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담양 관내에 여러 농협이 1년에 한 번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촌 곳곳을 찾아가는 왕진버스가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지난 2021년 캐스퍼 1호차 양산을 시작으로 4년여 만에 누적 생산 2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GGM은 누적 생산 20만 대 달성이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GGM은 현재까지 682명이 고용됐고 앞으로 2,000명 규모의 고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GGM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사측은 20만 대 양산 자축에 그치지 말고 2교대 시행 등 생산성 확대와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